안녕하십니까. 실천 사회문제집 경제와 사회문화 문제풀이 강의를 맡은 김성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이 강의, 이 책 알고 계시죠? 그렇죠? 실천 사회문제집. 이 사회문제집을 이제 경제하고 사회문화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정영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강의 들었죠. 이제 정영주 선생님처럼 저도 이제 정말 꼭 필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풀 거고요. 이제 모든 문제 다 풀어주는 거는 사실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좀 중요한 문제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는 조금씩 빼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풀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안 푼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다 혹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당연히 질문 올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질문 올리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거나 혹은 뭐 강의를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드시 제가 피드백을 해 드릴 테니까 혹시 풀다가 모르시는 문제 있으면 꼭 풀어보시고 제가 안 풀어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도 안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안 풀었다고 해도 여러분은 풀어보시고 나서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씩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상황 이해와 경제문제 해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대부분 문제는 다 풀어볼 거예요. 대부분 문제는 다 풀어볼 건데 한 14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씩 보겠습니다. 그림은 경제활동에 대한 수업 장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은 가활동의 예이지만 니은은 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억활동이 가활동이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갑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관람했다. 이거 무조건 뭐예요? 경제활동 중에서 소비죠. 네. 그래서 가는 소비활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소비활동이 아니래요. 니은은 소비활동이 아니래요. 김치공장의 사장 을은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구매했다. 배추를 구매했다에 끝 꽂히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배추를 구매했다가 꽂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셔야 된다.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산 거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활동을 고르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무엇이죠? 이건 분배행위죠. 분배죠. 엄마의 심부름을 했어요. 그리고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 생산활동? 뭐 생산활동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조금 애매하네요. 어쨌든 생산 좋습니다. 네, 생산. 기업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하죠. 그렇죠?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생산을 위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생산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출퇴근을 위하여 최신형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출퇴근을 위한 거니까 생산활동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업이 수입 원자재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죠. 그렇죠?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해야 생산인 거예요. 아까도 배추를 사왔잖아요. 그렇죠? 배추에다를 김치로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죠. 출퇴근을 위해서 그냥 승용차를 구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그냥 산 거예요. 그렇죠? 즉 이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 행위지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승용차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소비. 이게 소비에 들어가는 거였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당연히 생산활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정도 문제가 나오신다고 하면은 기쁘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시는 문제죠. 3번 문제 볼게요. 389페이지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의 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가게와 기업은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뭘 한대요? 생산. 기업의 생산활동인가 보면 되겠죠. 쭈쭈씨는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아니라고요. 이건 생산활동이 아니라 소비죠. 소비. 이건 소비죠. 1번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이름이 쭈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요. 니은 분배. 그럼 분배 행위가 맞냐 보면 되겠죠. 세모세모 사는 그 회사겠죠. 그렇죠? 노사협상에서 결정된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생산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고 분배에 해당한다. 그렇죠? 분배에 해당하는 거겠죠. 분배. 소비, 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돼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분배니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는 생산 요소를 공급합니다. 자, 가게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나 보면 되겠죠. 쭈씨는 세무사의 채용 광고를 보고 취업하였다. 맞네요. 맞아요. 왜? 생산 요소인 뭐를 지금 제공했어요? 자기 몸뚱아리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뚱아리, 노동도 생산 요소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생산 요소에는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한 거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다 자기 몸을 판 것, 그죠? 제공한 것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맞아요. 기업은 생산 요소를 수요하며 그 대가를 가게에 지불한다. 이건 임금을 준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네요. 세무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5%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맞는 이야기죠. 왜? 자본을 제공한 가게에다가 무엇을 준 거예요? 그 대가로 배당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이야기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겠고요. 시장 가격은 기업과 가게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희소한 자원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시장 가격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삼각형 두 개의 은행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랬더니 가계 대출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이런 거 요거랑 관련된 이야기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하시면 되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밑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경제활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이게 아저씨가 있고 문방구라고 되어 있네요. 문방구 요즘엔 없는데 요즘 나온 문제예요. 요즘 나온 문제인가? 2004년 역시 요즘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10년 전 문제네요. 그래서 공책 2권에 1,000원입니다. 공책 2권에 1,000원이라고 했고 이 아이가 그 기쁜 마음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죠. 문구점은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에 해당한다. 맞죠? 경제 주체 중에서 여기는 기업이 되겠고 이제 이 아이는 가게가 되겠죠. 그쵸? 가게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 맞습니다. 공책을 사는 목적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다. 맞죠? 그거 아니면 도대체 왜 삽니까?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비 행위를 하는 것 맞습니다. 모든 소비 행위는 무엇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다 맞는 이야기예요. 문구점 주인의 경제활동의 객체는 소비자이다. 이거 무조건 틀려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활동의 객체에 소비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비자든 소비자, 생산자 모든 사람과 관련 있으면 전부 다 주체예요. 주체. 객체는 그럼 뭐죠? 객체는 재화나 서비스. 그렇죠? 제공의 대상이 되는 게 객체고 제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는 절대로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얘기고 그럼 여기서 문구점 주인의 경제활동 객체는 뭘까요? 객체는 여기서 또 노트 하시면 큰일 납니다. 노트 하시면 안 돼요. 노트는 이 아저씨가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저씨는 무엇을 하는 것 뿐이에요? 생산품을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 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저씨의 경제활동 객체는 서비스죠. 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죠. 노트를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그게 이 상황에서의 경제활동 객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두 사람은 같은 종류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아니죠. 이분은 생산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아이는 소비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다음 몇 번 하시면 되죠? 1번 하시면 되겠네요. 390페이지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학을 졸업한 후 창업을 결심한 이씨는 여기 밑에 하나씩 보고 할게요. 이씨, 기억은 경제의 주체이다. 맞는 이야기겠네요. 무조건 맞는 이야기겠네요. 창업을 결심했으니까요. 그렇죠? 창업을 결심했으니까 경제 주체 맞고요. 그의 동네는 최근 자가운전자 봅시다. 니은은 경제의 객체이다. 아니라고요. 경제 객체는 재화 아니면 서비스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이분도 당연히 주체가 되겠죠. 부쩍 증가합니다. 그래서 세차장 영업이 잘 되고 있었고요. 이에 그는 세차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세차장 운영은 당연히 생산활동이 맞겠죠. 그죠? 그런데 세차장을 자동세차로 할지 손세차로 할지 고민하다가 자동세차만으로 운영되는 주변 세차장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자동세차와 손세차를 같이 하는 세차장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동세차 기계 한 대를 500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이거는 구입을 했지만 구입을 한 거지만 생산을 위한 구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활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겠죠. 아닙니다. 네. 구입하고 손세차를 담당한 직원 김씨를 고용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 주변의 자가운전자들이 이 씨의 세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세차장의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김씨에게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었어요. 월급을 준 거는 무슨 활동이라 그랬죠? 분배활동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하시면 되겠네요. 기역, 디귿, 미음 3번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 없겠습니다. 네,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 볼게요. 1번 그림은 국민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BC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뭐가 제일 쉬워요? 세금을 받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부가 되겠죠. 정부. 네. 가장 쉬운 것부터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A와 B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재화와 서비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실물의 흐름 중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업이 되겠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A는 가게, B는 기업, C는 정부 이렇게 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A와 B는 민간 부분 맞죠? 그쵸? 가게와 기업은 민간 부분이고요. C는 정부 부분에 속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A와 B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더 중시한다. 공익성을 중시하는 건 뭐예요? 가게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C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를 기업이나 가게가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복지 서비스 같은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가는 경제 주체에게 요소 소득이 분배되는 과정이다. 이거는 옳지 않죠. 볼게요. 이 요소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소 소득. 요소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가게가 누구한테? 기업이나 뭐 정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업에다가 무엇을 제공하고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받는 대가예요. 그게 바로 요소 소득의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가 무엇을 제공해야 돼요? 기업에다가 생산 요소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요소 소득입니다. 요소 소득이요. 즉 여기는 재화 서비스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요소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긴 재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업에서 가게로 재화 서비스를 보내고 가게가 이거를 소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소 소득의 분배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는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화살표는 경제 주체 간의 재화 용역 및 생산 요소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기억에서 미음사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밑에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문부터 보시는 게. 그래서 갑은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상담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는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무서는 정부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정부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담은 서비스가 되겠죠.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누구한테 제공한 거죠? 갑이라고 하는 가게에다가 제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향이 되면 돼요. 정부에서 가게로 가는 방향. 근데 기억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행정자치부 이거는 정부가 되겠고요. 정부. 자, 미국으로부터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 수입. 그래서 미국이 있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수입한 거죠? 무엇을?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로 오는 것. 미국이라고 안 쓰고 해외로 쓸게요. 그래서 해외. 이런 방향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미국인 A씨 부부는 한국 여행 중에서 의뢰집에서 민박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의뢰집에서 민박을 합니다. 의뢰집은 뭐예요? 의뢰집은 가게가 되겠고요. 가게가 되겠고요. 누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미국인 부부 A씨. 미국 부부 A씨, A씨 부부, 미국인 A씨 부부한테 뭘 제공한 것?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그렇죠? 뭘 제공한 것? 서비스를. 미국인 A씨 부부니까 해외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제공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해외로 가는
그래서 가계에서 해외로 가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겠고요. 병은 재정경제부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계고요. 가계고. 재정경제부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다가? 정부에다가 뭘 제공하고 있어요? 노동력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도 뭐가 되셔야 되니까? 공무원이 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공무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정부에다가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계에서 정부로 가는 화살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리을이 아니라 어디죠? 기역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해외겠고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기업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 기업으로 생산 요소가 들어가는 거 이런 방향이 되면 되겠고 미음이 맞네요. 그렇죠? 답은 몇 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풀어보시다가 문제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질문하시라고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고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됐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기출된 문제들이 또 나와요. 기출 문제는 항상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해서 3문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생산 요소 시장만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3개가 있고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3개 있어요. 그렇죠?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당연히 A가 B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정보는 생산 요소 시장과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 실물을 제공하네요. 그렇죠? 생산 요소 시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거라 그랬죠? 토지 이런 걸 파는 시장.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가계라 그랬죠. 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A는 가계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가 돼요? 기업이 되겠고요.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가는 생산물 시장이 되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가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는 수요자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공급자, 가계가 수요자. 맞는 이야기겠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임금은 가에서 결정된다. 임금은 어디에서 결정되죠? 임금은 여기서 결정되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거에 대한 임금을 받잖아요. 이게 임금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가가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A는 조세를 거두어들여 공공재를 생산한다. A, 가계가 조세를 거둬들인다고요? 당연히 틀린 얘기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B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이다. B는 기업이죠. 그렇죠?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입니다. 수요자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B는 소비를 통해서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소비를 통해서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가계입니다. 가계. 그렇죠? 그래서 아니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A가 되면 맞겠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가 되면 맞아요? 수요자가 되면 맞겠고요. 수요자가 되면 맞겠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몇 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 포함 3문제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그쵸?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더 늘었네요. 그쵸? 하나 더 늘었어요. 아까 가계 기업,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 4개를 다 지웠어요. 요거에 다 지우고 뭐만 줬어요?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만 주었습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민간 부분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네요. 네. 갑이 기업이면 갑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갑이 기업이에요. 갑이 기업일 경우 B는 생산물 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이 뭐를 제공하는 곳이 생산물 시장이에요? 기업이 실물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생산물 시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물을 제공하는 곳이 생산물 시장일 겁니다. 가격이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실물을 제공하는 A가 생산물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생산물 시장이 아니겠죠. 그렇죠?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요소 시장이 되는 거겠고요. 갑이 기업이면 공학 문제네요. 갑이 또 기업이래요. 기업이면은 니은은 가게의 소득이 된다. 여기 B가 뭐라 그랬어요? 생산 요소 시장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돈을 주고, 그쵸? 여기서 가게에서 받게 될 거니까 니은이 임금이겠네요. 니은이 가게의 소득.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겠고요. 기업의 크기와 니은의 크기는 부의 관계이다. 기업의 크기는 뭐죠? 가게가 생산물을 사고 나서 주는, 그쵸? 기업에 주는 대가죠. 그쵸? 기업의 소득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소득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소득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소비도 같이 커져야죠. 그쵸? 소득이 커지면 당연히 소비도 커지죠. 그쵸? 여러분도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씀씀이 점점 커지는 거 못 느끼십니까? 돈 버실 때, 그쵸? 당연히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의 관계가 아니라 양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쵸? 양의 관계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혹은 정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을이 가게면 고험한 문제네요. 을이 그냥 가게로 쓰시면 되겠네요. 을이 가게면은 노동의 거래는 A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노동의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B,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몇 번 하시면 되겠죠?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이 문제도 지겹죠. 그렇죠? 2개 해보니까 지겹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기출문제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풀 거예요.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는 다 풀 거고요. 우선순위로 쳤을 때는 공무원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수능. 그쵸? 이따가 얘기할 건데, 수능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공무원 시험에. 왜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거죠? 수능에 나온 문제들이 비슷하게 해서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너무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보시면 소름 돋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계속. 다음은 가게와 기업의 경제활동 관계를 도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가게라 되어 있고 기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이게 점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게 이게 화폐고요. 네. 이게 화폐고요. 네.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실물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바꿔서 좀 생각해 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A는 생산물을 시장. 여기도 오타 났네. 죄송합니다. 네. A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A는 가게죠. 그렇죠? 가게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가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겠죠. 그렇죠?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B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맞죠?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력 같은 걸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은 수요자, 맞는 이야기겠고요. 2번은 맞겠네요. 노동은 기억에, 임금은 니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게요. 가게가 이거 실선이니까 뭐를 제공하는 거예요? 실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가게가 기업에다 제공하는 실물은 노동일 수 있고요. 그렇죠? 뭐일 수도 있고요. 자본일 수도 있고요. 계속 얘기합니다. 노동, 자본 혹은 토지. 토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맞네요. 그렇죠? 노동은 기업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임금은 니은에 해당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였고요. 자본은 기업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자 또는 배당금은 이거에 대한 대가, 니은. 맞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저희 첫 번째 문제는 끝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 활동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경제 활동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럼 이 뒤쪽에서 보시면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건데요. 경제 문제부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들도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 거냐면은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쉬운 문제들만 다뤄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하세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394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394페이지에 2번 문제예요.
그림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고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원은 희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합리적 선택은 무엇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거죠?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이다. 그쵸?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어요. 모든 선택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 정답이네요. 끝. 이게 정답. 이게 정답. 정부의 시장 개입이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시장 실패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거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아니고요. 이거랑도 관계없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과 도대체 기회비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고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공익을 먼저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는 거지 공익을 고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공익을 고려한다고 해서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만족감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내 만족감이 크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김장훈 씨처럼, 그죠? 빚져서라도 나는 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는 효율성을 더 중요시한다. 기왕이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것보다 주인이 없는 것을 과도하게 사용한다.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기회비용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 그렇죠? 요거는 공유주의 비극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기회비용과는 관련 없다 하시면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예요. 395페이지입니다. A국의 깨끗한 물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국은 기억 50년 전이 기억식이에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곳곳에서 맑은 광, 호수 있어서 돈을 지불하고 깨끗한 물을 산다는 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기억식이 보죠. 깨끗한 물은 자유제에 해당한다. 자유제, 맞는 이야기죠. 자유제는 뭐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제예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환경오염이 발생했어요. 니은 보시죠. 산업화에 따른 외부 경제 현상이다. 절대 찍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외부 경제가 아니라 뭐죠? 외부 불경제죠. 외부 불경제. 그래서 아니고요. 디귿시계 30년 전부터 물이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제로 해서 경제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디귿식이 깨끗한 물은 공급 감소로 인해서 무엇이 됐다? 경제제가 되었다. 맞는 이야기죠. 심지어 공급 감소도 맞아요. 그렇죠? 왜? 깨끗한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렇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맞죠? 그래서 경제제가 되었고요. 리을로 인해서 깨끗한 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그죠? 리을이 어딨죠? 이에 A국 정부는 10년 전부터 강력한 환경 개선 정책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50년 전 수준으로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50년 전 수준으로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는 초과 수요가 생겼다는 거야? 초과 공급이 생겼다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헷갈리겠다 그러시면은 옆에 친절하게 뭘 줬어요? 그래프를 줬죠. 그쵸?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쵸?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죠. 수량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량을 보시고 공급이 더 많다는 거 딱 확인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초과 수요라고 했을 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읽어보셔서 그냥 딱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이 초과됐다라고 아시면 딱 좋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셔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공급이 초과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공급이 초과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2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그럼 경제 문제의 종류 이런 거 볼게요. 이거는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생각했는데 혹시 이런 거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몇 문제만 넣습니다. 그렇죠? 요거 몇 개 하시면은 오늘은 끝나겠네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396페이지 1번입니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가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다는 누구한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네요. 갑 선생님은 이번 학기에 경제와 사회문화 과목을 강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쵸? 이거는 뭐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런 얘기겠네요. 잠시만요. 재채기가 나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참았어요. 네. 경제와 사회문화 과목을 강의하기로 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겠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나는 경제와 사회문화 과목을 강의할 것이다. 그쵸? 제 얘기네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을 회사는 영업 실적이 좋은 사원에게 더 많은 성과금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은 뭐와 관련인 거죠? 분배와 관련 있는 것이고요. 그쵸?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누구한테 분배할 것이에요? 실적이 좋은 사원에게 분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에 해당하는 것? 다에 해당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병회사는 사원 수를 늘릴 것인지, 공장 자동화 설비를 늘릴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기역, 디귿, 니은, 기역, 디귿, 니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가끔 이런 거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됐습니다.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된 문제예요. 다음은 경제의 기본 문제와 관련된 글입니다. 가에서 다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회사는 공장의 중국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까?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세울까? 중국에다 공장을 세울까? 어떻게 할까? 그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고요. 을회사는 임금 인상에 관한 노사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쵸?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쵸?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네, 이런 얘기고요. 병회사는 어떤 차세대 자동차를 생산할지 고민하고 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네요. 보겠습니다. 정유년의 기억 전선 7척을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정선 7척을 새로 만들기로 합니다. 이건 뭐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다와 관련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 읍진에 있는 조선소마다 공장이 들쭉날쭉하고 목수들의 솜씨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선소들은 우수형으로 통합하여 목지와 연장을 나누어 쓰도록 하였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죠? 우수형으로 통합, 목지와 연장을 나누어 쓰도록. 이거는 어떻게 생산하냐? 그쵸? 어떻게 생산하냐는 거죠. 그쵸? 이거는 가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전선을 완공한 날에 돼지 5마리를 보냈다. 이거는 뭐죠? 보수죠. 보수. 그쵸? 보수를 준 거니까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겠고 나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가나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니은, 디귿, 기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뭐 딱 봐서 어떻게 생산할까? 뭘 생산할까? 뭘 얼마나 생산할까? 누구한테 분배해줄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네. 397페이지에 3번 문제 넘어가시고 4번 문제를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림 가에서 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 경제에서 가는 상품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씩 볼게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당연히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죠. 가격이 높아지면은 많이 생산하겠죠.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겠고 그거를 어떤 거에 가격이 확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생산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맞는 이야기고요. 공장 자동화와 해외 이전의 추진, 이거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나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계획경제에서는 다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아, 경제체제 얘기죠. 그렇죠?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정도. 예. 계획경제, 예. 그렇죠? 뭐 자유경제, 예. 시장경제, 그리고 혼합경제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게 3가지가 있는데 이 계획경제는 누가 계획한다는 거예요?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모든 그 시장 활동, 그 경제 활동을 통제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시장에다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유. 자유. 이거는 뭐죠? 혼합경제는 자유 플러스 정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씩 다시 볼게요. 계획경제에서는 다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다의 해결 과정.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계획경제, 계획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라의 선택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맞아요. 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 혼합경제냐 같은 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 복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번 시장경제의 실패를 맛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에다가 이렇게 그 홀대하고 있는 거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라의 선택이 달라진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가와 나에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다에서의 형평성이 실현된다. 이거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효율성이 강조되죠. 그렇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은 뭐가 커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걸 파이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가 커져요.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분배를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파이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게 공평하게 나눠졌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와 나의 효율성, 즉 어떻게 생산하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분배의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번은 아니겠죠. 그렇죠? 낙수 효과는 없어요. 그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기보다 합리적 선택과 관련해서 기회비용 쪽 좀 볼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도 좀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 현기증 느끼실 수도 있는데 푹 쉬시고 다음 강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